오늘은 해군 형님들만 아는 그때 그 시절 바다 위에서 벌어졌던 실화썰, 웃고 울고 터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그렇게 꿈꾸어왔던 함정 생활이었는데 첫 항해 시에 배 멀미로 그 환상이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병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해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얀 세일러, 해군 수병의 정복, 넓고 넓은 검푸른 바다, 그리고 멋지게 부두를 떠나 바다로 항해하는 전투함정의 모습을 담은 해군 홍보 영상을 TV에서 본 이후로 그는 그야말로 해군이 남자의 로망 그 자체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갈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해군에 지원서를 냈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얼차례를 받고 소금 냄새를 담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구보하며 춥고 배고픈 훈련소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엔 늘 그래, 이게 진짜 해군 사나이다. 나도 곧 멋진 군함에 타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6주 동안의 해군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함정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게 될 배는 어떤 함정일까? 군대 동기들이랑 같은 방에서 자다가도 괜히 벌떡 일어나서 나는 내일부터 진짜 해군이다 하며 혼자 흥분해서 베개에 얼굴 파묻고 킥킥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함을 타보니 실제 함정은 그동안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배에서 나는 냄새부터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동하는 기름 냄새, 커다란 엔진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바닷가의 특유한 습기, 그리고 온통 철로만 되어 있는 군함의 내부는 공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았고 남자들만이 생활한 공간에서 나오는 오래된 냄새가 뒤섞여 배에 오르자마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각 부서 출항 준비라는 아나운싱에 웅하며 울리는 백고동 소리,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동안 듣지 못했던 큰 굉음과 함께 엔진이 돌기 시작하고 함정은 천천히 부두를 이탈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정한 해군이다. 멋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환상은 단 10분도 안 되어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배 밑에서 전해지는 엔진 진동과 바다의 큰 파도가 배에 부딪힐 때마다 배는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로 아래로 요동을 했고 바다에 비친 하늘은 자꾸만 뒤집히고 머리는 핑핑 돌고 속은 미싱미싱거리며 울렁울렁해졌습니다. 에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 처음이니까 조금 있으면 적응이 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5분도 못 갔습니다. 뱃속에서 아침에 식사 때 먹었던 것들이 입안으로 올라오는 신호. 나의 의지와 무관한 신체 반응을 정말 참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는 갑판으로 나가 난간 붙잡고 그대로 근무복에 토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동기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본인은 멀미에 약하다고 멀미약을 2알이나 먹었다는데 입을 벌리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고 형, 나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죠? 하며 눈도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또 다른 수병은 갑판에 들어 누워버리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사는 타냐고 옆에서 거의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멀미가 나면 차를 휴게소나 적당한 장소에 잠시 정차해 놓고 화장실도 가고 숨도 가다듬고 몸을 회복한 다음 다시 출발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함정에서는 배를 잠시 정지한다고 해서 배가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배는 파도 너울에 따라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배 안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잠시 밖으로 나가 시원한 공기라도 마시려고 해도 혹시 파도로 인해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함정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은 줄로 고정시켜 폐쇄해버리고 한미의 안전한 곳 일부에 도엄한 출입을 허가하고 있는데 배가 요동이 심하면 배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힘이 들어하는데 들려온 당직 사관님의 한마디가 더욱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봐 김수병, 멀미를 해도 당직 근무는 서야지. 그 한마디에 그는 그가 토했던 곳을 정리하고 비틀비틀거리며 당직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구는 통신실에서 헤드셋 끼고 헛구역질을 하고 누구는 조타실에서 타기를 잡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내 방송에서는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병들 함정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다들 배멀미를 하면서도 군인 정신으로 당직근 물서고 있는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 그리고 누나, 동생들이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다. 신병 화이팅!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 해군이라는 게 생각처럼 멋진 제복과 항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생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수병 동기들의 군생활의 최대 목표는 토하지 않고 당직 근무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수병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얀 귀신이라는 백귀라면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해상에 야간 항해 중이었습니다. 바다의 파도도 잔잔했고 바람도 거의 없었는데 바다는 일부 해무가 끼어 있어 어딘가 모르게 싸한 기운이 함정 위를 감돌았습니다. 밤 11시에 김수병이 신병과 함께 손전등과 워키토키를 들고 안전 순찰 당직차 갑판상에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라 쌀쌀하고 차가운 바람에 얼굴은 얼얼해지고 손은 꽁꽁 얼어서 장갑을 꼈지만 안에 손가락이 감각도 없었고 코끝은 벌겋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수 방향 함교 아래쪽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쓱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있는데 김수병이 신병의 옆구리를 툭 찌르더니 속삭였습니다. 야, 너도 방금 봤냐? 뭘요? 저기 흰 거 방금 지나간 거. 순간 신병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김만 하얗게 뿜어져 나오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주위는 너무 조용해서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창호 수병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가서 확인해 볼래? 그 말을 듣자마자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군인이고 남자 자존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전등 불빛을 최대 밝기로 켜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판 끝부분에 어렴풋이 함교 그림자 밑에 거기서 하얀 물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 두 수병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엉금엉금 뒤로 기어갔고 손전등도 던져놓고 정신없이 들고 있던 워키토키로 외쳤습니다. 당직 사관님, 함수 쪽에서 귀신을 봤습니다. 바로 함교 부직사관과 수병 몇 명이 급하게 내려와서 손전등 5개로 동시에 선수 쪽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흰색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배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취사병 강이병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하얀 요리모자를 쓰고 배가 고파서 다들 잠든 시간에 몰래 취사실에 들어가 라면을 한 그릇 끓여서 냄비를 들고 추운 바람을 피해 아무도 없는 함수 갑판 모서리 쪽에 혼자 쭈그려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강 이병도 갑자기 나타난 선임자들과 손전등 불빛으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라면 그릇을 엎어버렸고 저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먹고 있었습니다 하며 울먹거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부직사관과 이것을 함께 보았던 군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이병의 별명은 하얀 귀신이란 뜻의 백귀 라면 장수라고 불렸으며 심지어 함정 당직일지에는 그날 사건을 야간 근무 중 특이 상황에 귀신 출몰이라 공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기들 모이면 그 얘기를 하고 다들 웃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때에 깨달았답니다. 해군 생활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밤중에 라면 냄새 맡는 것이고 근무 중에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항해 중에 그리고 야간에 먹는 라면의 맛은 왜 그리도 맛이 있던지요. 그 라면의 맛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